인간에게 치아를 몇 개나 주셨을까요? 이런 치아를 몇 개나 주셨을까요? 자, 내가 갖고 있는 치아의 개수 아는 분. 몇 개야? 24개요? 28개? 30개. 또요? 예? 24개. 한번 세보세요. 24개. 24개는 말도 안 되죠. 자, 32개입니다.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치아를 딱 한 번 나고 두 번째 영구치로 이제 갈아끼는데 유치해서 그렇죠. 근데 이 생후 6개월부터 유치가 나기 시작합니다. 우리 아이들도 보면 맨 앞에 있는 치아부터 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금니까지 쭉 나는데 생후 6년경이 되면 6살, 7살, 8살 이렇게 되면은 이빨이 하나씩, 치아가 하나씩 빠지면서 새로 나죠. 그죠? 새로 나는 치아를 영구치라고 합니다. 이 영구치는 사랑니를 포함해서 32개인데요. 치아가 단순히 턱에 붙어있는 뼈가 아니라 수많은 신경과 이어지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합니다. 우리가 이 이빨을 하나 뽑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치아와 연결되는 신경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.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가운데 치아가 보이시죠? 지금 신경들이 쭉 그 치아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충치를 입거나 하면은 어디가 아파요, 안 아파요? 치아가 아프죠. 네. 여기 보시면 이 치아에 연결된 엄청난 이제 신경과 혈관들 그리고 치근맥, 시멘트질, 치수, 상아질 이렇게 해서 쭉 치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, 이런 신경들이 사실 우리의 먹는 음식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놀랍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.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신경들이 혈액을 타고 올라오죠. 그렇죠? 자,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먹거리를 쭉 찾아보면 씹어 먹는 음식이 많을까요? 아니면 씹지 않은 음식이 많을까요? 씹어 먹는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. 저번에 제가 이 강의를 했을 때 고기도 씹어 먹는다. 고기는 씹어 먹는 게 아니고 뜯어 먹는 거죠. 그렇죠? 고기는 뜯어 먹습니다. 그래서 사람은 송곳니는 몇 개 없고 아금니가 많잖아요. 맷돌 같은 아금니로 씹어 먹으라고 하나님 여기다 이빨을 많이 넣어주신 거예요. 사람들이 발달이 자꾸 턱이 발달이 안 돼 갑니다. 퇴화돼 가는 거죠. 그래서 오래 씹지 못하는 턱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. 이게 후천성 유전자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계속 씹으면 이쪽이 발달되죠. 씹을 때 이 성장의 파로틴이라든지 호르몬, 그 다음에 수면의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. 자, 이 씹기 쉬운 음식들이 뭐가 있냐면 흔히 이제 자극적인 음식, 매운데 여러분 씹고 있을 수 있어요? 밥에다 고추장을 이렇게 말아 드시면 오랫동안 씹을 수 있을까요? 씹을 수 있어요? 없어요? 힘들죠? 그 다음에 유동식, 막 그 찌개나 국이나 밥을 말아 먹는 거, 이런 음식들, 그리고 아이스크림, 가공식품, 햄버거, 인스턴트 식품, 이런 것들은 씹어 먹기에 부적합한 식품들입니다. 그래서 원래 이 현미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사람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흰쌀로 바꿨죠. 그죠? 통미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과일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어요? 껍질을 다 깨끗하게 깎아서 먹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러한 음식들 중에 가공식품들은 주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유화제를 사용해요. 유화제가 뭔지 아시죠? 유화제. 기름과 물이 섞이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유화제들은 사실 과자나 이렇게 음식 속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결착제, 그 다음에 호리호 등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이제 크게 나눠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식품, 향, 그 다음에 착색료, 방부제, 그렇죠. 감미료, 이런 팽창제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. 이런 음식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소화기관을 망치고 뿐만 아니라 두뇌의 성장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겠죠. 그래서 합성 첨가물을 이렇게 쭉 나눠보면은
화학조미료부터 시작해서 착색제, 표백제, 보존료, 향신료, 산도, 조절제, 발색제. 자, 뭐를 많이 보면은 이 표기를 볼 수 있나요? 뭐 많이 보시면? 과자 봉지 뒤나 아이스크림 표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거 다 보실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고열량이긴 하죠. 부드러운 맛, 질감, 씹지 않고 넘기는 이 음식들은 원재료가 영양소, 미네랄 파괴로 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아연의 결핍이 이루어집니다. 아연이 결핍되면은 입맛이 사라지겠죠.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자를 먹는 아이들이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? 밥맛이 떨어지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고 발육이 부진되고 탈모, 우울증, 기억력, 감퇴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꼭 찾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현미쌀이에요. 꼭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. 외국에서는 뭐 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현미가 최고의 영양식품인데, 이 현미에는 비타민 K1부터 시작해서 B1, 그 다음에 단백질, 지방질, 탄수화물, 산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에요. 근데 현대인들이 이 현미를 먹기 쉬울까요? 쉽지 않을까요? 먹기 힘들죠. 그래서 현미를 오븐도로 깎아서 먹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그냥 흰 쌀에다 좀 섞어서 먹기도 하지만 현미 자체를 꼭꼭 씹어 먹을 때 그 현미는 엄청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. 동의보감에도 최고의 약이 현미로 나와 있어요. 번초강목인가요? 제가 좀 헷갈립니다.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현미 속에 풍부한 영양이 들어있는데, 보통 일반 약들은, 일반 한약의 원료가 된 약들은 다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. 네, 다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현미에만 평생 먹어도 생기는 독이 없다고 이제 말을 할 정도니까 현미에 독이 있다는 자료를 나중에 혹시 보시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. 근데 그 현미에 독이 있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. 네. 현미에 독이 있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, 굉장히 좀 엉터리죠.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풀잎이나 꽃이나 이 지구상의 햇빛을 받는 모든 식물이 독이 있어요. 실제로. 그러니까 그 독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약이 되는 거고,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데,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몰랐을 때 한쪽만 보면 무조건 다 독이 되겠죠. 그래서 현미에도 독이 있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이제 적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씹지 못하는 습관. 네,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 습관을 보면요, 어렸을 때부터, 그렇죠,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과자라든지 단 음식들,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음식들이 아이들의 습관화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씹어 먹는 것보다는 삼키는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문화를 보면 아이들이 급히 먹는 습관들이 학교에서부터 형성이 되죠. 보통 학교에서 식사할 때, 저도 어렸을 때 다녀보면 몇 분 안에 다 끝나죠. 식사 습관이 거의 5분, 10분, 그렇죠. 이렇게 빨리 씹어 먹고, 그 다음에 공부와 숙제 시간이 쫓기거나 노작시 일하고 난 뒤에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씹어 먹지 못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식사 습관이 평균 5분, 10분 되는 이런 한국인들의 그 바쁜 생활 속에서 건강은 더 망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. 그러나 반대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이나요? 거의 점심시간은 2시간 가까이 한다 그래요. 물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주 편하게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. 고급스럽게 그냥 그 레스토랑에서 한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식사를 해요. 물론 아침, 점심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게 여유롭게 식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몸에서 침이 나오는 곳이 딱 3군데 있어요. 침이 나오는 곳이 정확하게 3군데가 있습니다.
어디가 있을까요? 어디 있어요? 네, 이하선, 그 다음에 악하선, 설하선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에서 침이 분비가 되는데, 침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게 좋나요? 아니면 조금 분비가 되는 게 좋나요? 네, 침은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. 침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 뭐냐면 이 턱이라든지 이하선이라든지 또 이제 혀 밑에가 자극이 안 되면은 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냥 생활하다 보면 침이 많이 안 나온 사람들은 오래 씹어 먹기만 해도 침이 많이 나오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침이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시죠? 그럼 침은 우리가 밖으로 뱉어버리면 굉장히 더럽지만 이 침이 하는 역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우리 몸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있어요. 그렇죠? 여러분들이 손을 씻든 안 씻든 공기 대기 중에서 그리고 먹는 음식에서 독성 물질들이 들어올 때 이 침이 이 독성 물질들을 어떻게 한다고요? 침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있죠?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 다음에 호르몬을 분비시켜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음식을 먹을 때 씹을 때 아주 중요한 침 속에 아밀라아제, 기억하세요? 뭐라고 했죠? 아밀라아제, 또 푸티알린, 뭐라고 했어요? 네, 푸티알린 이 두 가지는 물론 아밀라아제는 위에서 장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푸티알린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데가 없어요. 그래서 떡을 급히 먹거나 또 견과류를 씹어 먹지 않거나 흔히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침이 많이 섞이지 않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침이 충분히 고구마를 분해시켜야 되는데 떡을 충분히 분해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삼켜버리니까 뱃속에서 속이 시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다른 액은 침밖에 없으니까. 침 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의 타액의 그 성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성분이 푸티알린은 특히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는 첫 번째 역할을 하고요. 물론 그냥 들어간다 하더라도 간에서 쓸개 있죠, 쓸개. 이 쓸개에서 뭐가 나와요? 쓸개에서 뭐가 나오죠? 쓸개에서 뭐가 나올까요? 네? 쓸개에서 뭐가 나와요? 모르세요? 쓸개즙? 담즙? 똑같은 단어예요. 그런데 사실 쓸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간에서 나옵니다. 간에서 나와서 쓸개에다가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. 하루의 양을 거의 1리터 정도 가까이. 그래서 그 담관 있죠? 혹시 담도암 들어보셨어요? 담도암? 담도암. 담에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. 길도자, 그렇죠? 담낭에서 가는 길이 담도예요. 다시 말하면 간이 있고 간 밑에 아주 적은 쓸개가 있어요. 흔히 옛말에 이런 말 하죠. 어른들이 간에 붙었다, 쓸개 붙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. 그만큼 간하고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간이라고 봐도 돼요. 어떻게 보면 정확히 따지면 간이라고 봐도 되는데 간에서 하루 종일 막 그 쓸개즙을 분비해가지고 쓸개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하면 어디로 보내주냐면 농도를 맞춰가지고 십이지장을 통해서 십이지장이나 위에 보내줍니다.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을 소화하는 역할을 해요. 근데 쓸개즙이 안 나오는 간이 안 좋은 환자들은, 적게 나오는 간이 안 좋은 환자들은 흔히 지방질을 소화시키지 못해요. 그래서 견과류나 지방질, 단백질을 먹으면 속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쓸개즙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처방이 있어요. 뭘까요? 알려드릴까요? 간이 안 좋은 분들 올리브유를 드시면 돼요. 올리브유는 담즙을 생성하는 최고의 식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드시면은 간에서 자꾸 유도를 시켜요. 그러면 쓸개즙이 정상적으로 나오겠죠? 그러면은 그게 오래 가다 보면 소화가 아주 잘 시켜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도 올리브유에 있는 그 기름은 간, 장 최고의 음식이다 그랬어요. 활변제. 그런 글을 읽어보셨죠? 그 다음에 이 타액은요,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킨다 그랬고, 살균 작용, 그 다음에 해독 작용,
부패 방지, 소화 작용 이렇게 하는데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침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시겠죠. 자, 하루에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침이 얼마나 나온다고 했어요? 얼마나 나오죠? 하루에? 그러니까 침이 나오는 1.5리터 많이 나오죠. 침이 나오는 양이.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침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, 안 나와요? 안 나오죠. 이 정도의 침을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뭐를 씹어야 되냐면 현미를 씹어야 돼요. 현미를 한 공기는 씹어야 되는데 거의 우리가 현미는 조금 먹고 뭐만 많이 먹어요? 반찬은 많이 먹죠. 그러니까 이 침만 많이 나와도 엄청 건강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 음식 중에 가장 큰 보약이 현미인 이유가 뭐냐면 침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현미를 꼭꼭 100번, 150번만 씹어서 드시면요. 거의 웬만한 병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? 회복을 할 수 있다.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. 알고는 있어도 거의 야채는 좀 더 먹으려고 하고 밥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아황상식품인 뭐 고구마 같은 거, 감자 이런 거 좋아하면서 현미는 최대한 덜고 있어요. 그러니까 최대한 현미를 먹고 나서 나머지 양을 채우는 것이 최고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. 현미를 아무것도 안 먹어도 한 공기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. 씹어 먹을 때만. 그렇죠? 자, 타액의 이 주요 성분을 이렇게 쭉 표를 적어 놨는데요. 자, 보시면 라파아제라고 하죠. 리파아제, 아멜라아제, 프티알린, 페록시다제, 뮤신, 알부민, 리소자임, 락토페닌, 파루틴.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파루틴.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뮤신은 위에 있죠. 그 다음에 프티알린, 그 다음에 아멜라제, 리파아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해요. 근데 특히 이런 그 알부민 같은 경우는 혈장 단백질인데 침에서도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에요. 원래 옛날에는 사실 이런 성분과 기능들이 사람들이 잘 몰랐었어요. 근데 가면 갈수록 뮤신, 리소자임, 이 뮤신이 어디 나오는 거죠? 뮤신이 제가 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. 뮤신은 위에서 나오는 점막인데 위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. 그런데 이게 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? 여러분들의 침에서도 나온다는 것은요.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어요. 그 다음에 락토페린 같은 경우는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. 항균 작용. 그러니까 침이 적당하게 많이 나오면 감염성 질환이 잘 안 걸린다는 거죠. 그래서 옛날에 이제 무슨 그 전염병들이 많을 때도 이 식사 습관이 올바랐던 사람들은요, 잘 안 걸립니다. 잘 안 걸려요.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, 그 흑사병도 그렇고요. 자, 씹어 먹으면 면역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, 면역에 좋다라고 하는데, 여러분이 그 항생제 중에 가장 그 우리가 많이 알려진 항생제가 이거죠. 아세요? 써보셨어요? 페니실린. 그렇죠? 근데 이 페니실린보다 현미를 꼭꼭 씹어 먹을 때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학회에서 보도되었어요. 우리가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벌침이죠. 그렇죠? 벌침이죠. 그러니까 그 벌침 촉 끝에는요, 엄청난 그 항생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사실은 침입니다. 사실 우리 타액. 씹어 먹을 때 형성이 되죠. 자, 그 다음에 씹게 되면 뇌 기능이 이제 향상이 되는데, 우리 뇌는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것이 씹을 때 활발하게 이제 증가합니다. 그래서 침에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씹는 거예요. 오래 씹는 겁니다. 오래 씹어 드시는 분들은 거의 침에 안 걸려요. 씹어 드시는 분들은. 근데 이제 거의 보면은 침에 걸리기 직전의 사람들을 보면요, 많이 드세요. 많이 먹고 안 씹어 먹고. 당연히 안 씹으면 많이 먹게 되겠죠. 포만감이 잃어버리니까.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. 2002년 4월 24일 일본의 학교에서 빨리 먹기 대회하다가
한 중학생이 사망했던 이야기 보도에 났었죠. 자, 왜냐하면 뇌에 산소가 도달하지 않은 저산도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여러분, 암에는 산소가 중요한가요? 중요하죠. 그런데 씹어 먹지 않을 때는 산소가 뇌에 충분히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건강법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, 자,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장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자식을 16명이나 낳았어요. 엄청 많이 낳았죠. 그리고 그중 막내가 63세에 태어났는데, 이 사람이 건강 법칙을 정했을 때 첫 번째가 오래 씹어 먹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죠. 혹시 아시죠? 이에야스, 우리 그 일본의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플레이처 이론에서 보면 1800년대 당시 의사도 과학자도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이제 미식가였고 요리사를 5명이나 고용해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요리사가 1명도 아니고 5명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를 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. 빵이니 뭐 파스타 뭐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해서요. 부자였으니까. 근데 그 결과로 40대 나이에 키는 165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가 100kg, 체중이 100kg 나가서 비만에 이제 빠졌고, 의사는 큰일 났다. 무게를 감량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씹어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이론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플래처 이론 하면은 씹어 먹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쭉 보면은 씹어 먹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담을 말하는 거죠. 네.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, 이거 제가 그 카페에다 올려놨나요? 올려놓겠습니다. 올려놓으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.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. 책 내용을 다 생각나진 않지만 씹을수록 건강해진다 라는 책을 이 니시오카 하지메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적었습니다. 제 방에 지금 있어요, 이 책은요.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타액에 미친 사람이에요. 거의 침만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에요. 한 학교에서 아이들 침을 다 수집해서 그 침의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인데, 결론적으로 씹어 먹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도했죠. 씹을수록 건강해진다, 이렇게 하는 타액의 놀라운 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.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말 합니다. 천천히 씹어 먹으라. 그렇죠? 그라여 침이 음식에 섞일 여유를 뭐하라? 섞일 여유를 허락하라. 우리가 이제 천천히 그냥 씹으면은 막 씹을 때 엄청 빨리 씹는 것은요. 엄청 빨리 씹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죠. 천천히 씹어 먹을 때 이제 침이 나오고 신경이 안정이 됩니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 그랬죠? 그럼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?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. 혹시 우리 저쪽에 그 요양원 본관에 가시면 이 책 보셨어요? 좋은 음식, 올바른 식사 있어요. 빨간 주황 색깔, 그죠? 1, 2권이 있는데 아마 1권에 나와 있을 거예요. 1권의 그 중간에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 제목은요, 소화의 생리학, 소제목이.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어떻게 삼키지 말고 그랬어요? 야, 우리는 시간이 없으면 밥 말아 먹었죠. 찬물에다가. 네,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으라.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있으며,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많이 먹어야 영양이 많이 되는 게 아니죠. 그렇죠? 음식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유익이 어떤 양이 아닙니다.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뭐 강낭콩이 좋다, 팥이 좋다, 콩이 좋다, 뭐 어떤 음식이 좋다,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 오셨지만, 그렇죠? 뭐 어떤 음식이 좋다 해 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보다 뭐라고 했어요?
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? 양에 있다기보다는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있다고 그랬죠. 소화된 음식에 달려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. 그럼 이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음식이 주는 영향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음식이 소화된 뭐에 달려있다고요? 소화된 그 시간과 소화된 과정에 달려있고 입맛의 만족은 음식이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. 이거 체험해 보셨어요? 체험해 보셨어요? 음식을 오래 씹어 보신 분들은 음식이 오랫동안 있을 때 그 고소한 맛, 저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음식을 씹어 먹는 거 거의 습관은 빨리 먹는 거로 되어 있고 급하게 먹는 거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좋은 말씀처럼 음식을 오래 씹어 먹으면 훨씬 더 우리의 건강에 그리고 여기 보면 품성에도 또 우리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배운 이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좀 이해하셔서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